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야, 떠난 김종인 일제히 저격, 감놔라 배놔라 말라. 이거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이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건방지다 하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홍준표 아닙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이 4월 12일 입장문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 입장문 내용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인내를 가지고 참아달라. 우리가 자강의 힘을 바탕으로 잘하겠다. 사사건건 앞으로도 감놔라 판놔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대표로 나서서 싸워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퇴임하면서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게 자기를 향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 뉴스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문표 의원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네이버에서 홍문표 했더니 여기 인물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막 얘기하자면은 일단 사진부터 바꿔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맹해서야 이게 무슨 농협 지점장 그런데 출마하는 사진도 아니고 일단 첫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고 충남 홍성군 예산군 지역구 그렇게 나오고 학력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뭐 상관없죠. 뭐를 전공을 했든 사회복지학 가지고 국민의힘 이제 당 대표 하겠다. 이 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통솔하고 행정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어진 법령 규칙 밑에서 그걸 실행하는 발로 뛰는 뭐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죠.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좀 팀장이다 해봤자 정책을 아예 바꾸는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하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차기 당권 주자 후보는 아무나 나갈 수 있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대선 후보 나갔다고 자꾸 그걸 무슨 경력으로 삼는데 후보 나갔다가 떨어지면 경력입니까? 떨어진 게 무슨 경력입니까? 후보 나가는 거는 소위 개나 소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미스코리아 나가면 거기서 선발되면은 미인이다 이랬던 때가 있죠. 미스코리아 예선이나 본선 나갔다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람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조금 허비한 게 아닌가. 굳이 다른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 욕을 먹을 만한.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또 뭔가 쓴 것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그냥 김종인 씨라고 부를까요? 그에게 이렇게 쓴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준 상대 안철수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막말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더 건방진 것 아닌가? 태상왕이라도 된 거냐? 무슨 미련이 남아 그토록 독서를 퍼붓는지 모르겠다. 장제원 의원 그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정도는 좀 알아듣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내놓고 왜곡을 하죠. 장제원 의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자식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까? 김종인 씨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개표하던 그 당시 일 아닙니까? 개표 이제는 뭐 서울시장 선거 개표가 이 정도면 확실히 유리하다. 그런 순간에 자정이 넘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개표가 이제는 뭐 확정이 되고 있다 하는 그때 와가지고 이거 우리 승리야. 그거 무슨 소갈머리가 그 모양입니까? 그냥 와서 축하합니다 했으면 됐을 것을 그만큼 스케일이 작아가지고는 서울시장 선거 예선에서 떨어진 거 당연합니다. 무슨 예선 후보감이라도 되겠습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또 대표라고 해도 정당이 급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아주 그냥 뭐 손톱만한 정당을 하나 가지고 그것도 안철수 사당이다, 개인당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입장이면서 그냥 보기 좋게 처리하자 해서 단일화하자 그렇게 치른 선거인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에서 보면 볼수록 철수스럽다. 이제 이런 모습을 또 보인 겁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 하필이면 그걸 편을 들고 나섭니까? 그리고 안철수 씨에게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뉴스 나온 거 그 점퍼 입는 거 힘듭니까? 그것도 안 입고 넥타이 하나 메고 왔다고 꼴랑 넥타이 하나 메고 왔다. 정말 소갈딱지 소리가 나오죠. 이왕 할 때는 그래 팔을 걷어붙일 거라면은 빨간 점퍼 입고 걷어붙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어째서 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 안철수 씨는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어시스트. 우리 리마연 영상 보면은 안철수 씨 어시스트 유명합니다. 뭐 논문도 어시스트 해가지고 이름 끼웠다가 서울대에서 그거 안철수 씨하고 상관없는 거다. 뭐 거기 이름 들어간 거 그거 내 거라고 들어간 거 아니다. 깍두기인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어시스트라고 장제원 의원 추켜 세우는데 좋습니다. 어시스트 중요하죠. 그런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승리를 이끈 사람 아닙니까? 어시스트 아니고 주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전이 없고 어시스트만 있으면 되는 게 장제원 의원 정신세계입니까?
하기는 그 경남 사람들, 경남이라고 꼭 찍어서 경남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뭐 경남 팀으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다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남이냐 이래가면서 참 묘합니다. 지금은 경남이 빨간 옷을 입지 않죠. 경남이 파란 옷을 입습니다. 이 정도만 구분을 하죠. 거기서 그 횟집에서 우리가 회 먹으러 갈 때 메인 요리보다 옆에 부수적으로 딸려 나오는 거 그거 더 좋아하죠.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찌개다신지 뭐 스키다신지 하여튼 그거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습성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 그래서 덤으로 나온 거 곁들이 여기에 목을 겁니까? 아무튼 그 주된 것과 부수적인 거를 구분 못하는 그렇게 정신 나간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주변으로 가서 하긴 다음은 없다.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내 집이 어딘지 내가 줄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이 줄은 나쁜 줄이 아닙니다. 이념의 줄인 것이죠. 동네에 매여 있지 말고 국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진 조혜진 의원, 조혜진 의원도 찾아보기로 하죠. 조혜진 의원, 경상남도 밀양, 경상남도 지역구가 많네요.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여기 의원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이런 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혜진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범야권의 승리이지 국민의힘만의 승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죠. 보기 좋은 모습이죠.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등의 역할과 존재가 모두 큰 힘이 됐음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안철수 씨가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신문이 조선일보가 밝힌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승리가 야권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한 것에 반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밖에서 보는 정말 그 정당 소속이 아닌 국민이 볼 때는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습니다. 그냥 국민에게 계속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친다. 김종인 당신이 이거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당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하기 전에 같이 힘을 합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선거가 끝난 뒤에 이거 우리 승리 아니니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혜진 의원은 다음번에 다음 총선이나 뭐 거기 지자체 뭐 선거가 있을 때 다 국민의당에게 내줄 생각인 것인지 나서서 이야기를 할 때 목적 없이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리 주구 노릇을 해도 좀 자존심 있는 주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 도대체 이 양반은 왜 이러는지. 배현진 의원 하면은 글쎄 뭐 모델? 하여튼 그런 이미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얼굴 내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원고를 읽는 건지 머릿속에 있는 건지 그냥 평소에 종종 이렇게 궁금해지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됐죠. 그런데 김종인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도 끝났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참 걸작입니다. 선거가 끝난 거하고 아흔을 바라본다. 그런데 김종인 씨 보니까 뉴스 나오는데 뭐 81살. 기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81살에 아흔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통 크게 100살을 바라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남의 나이가 많으면은 존중을 해야지, 나이 많은 것을 흠잡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갱이스럽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쪽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니까. 배현진 씨도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죠. 배현진 씨가 보니까 배현진 씨는 나이가 83년생. 그러면은 40 가까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배현진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말도 아니네 이러겠죠. 아마 김종인 씨도 그냥 한심하게 생각하지 별로 불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욕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야비한 이런 태도. 그 다음에 30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 이게 이제 안철수 씨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30살도 넘게 어린 아들 같은 정치인에게 마치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분노 표출을 쭉 썼죠. 온갖 욕과 오물을 다 씌워놓은 다음에 설마 했겠는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설마 했겠는가라는 말로 그거로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이 많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핥히고 후벼 파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설마 했겠는가? 이러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다. 이게 바로 이중언어 그쪽에서 많이 쓰는 화법입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 앞에 쭉 한 이야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배현진 씨 자신이 만들어냈죠. 이 남을 향해서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해대는,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안철수 씨는 30살도 넘게 어린 아이. 그렇죠. 철수는 어린이의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어른이 되지만
배현진 씨는 계속 어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남을 헐뜯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추하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느끼죠. 국민은 말을 안 해도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저 저속하고 천박한 저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탄식을 하죠.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은 언제든지 국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도 나와가지고 누가 써준 원고인지 그걸 읽고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었습니다. 물론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영혼 없는 사람이 한둘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비판이 아니라 어떤 비판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주나 악담은 실력이 아니고 성질머리를 보여주죠. 그런 성질머리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 지니고 있어야 할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게다가 배현진 의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 따지면 남의 당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의 당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니 지금은 또 다른 남의 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있다. 목숨이 여러 개인 생물도 있다. 그리고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그 우국지사도 있다. 그러면 배현진 의원은 어느 쪽인가? 아무튼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역시 뉴스는 정말 우물의 도가니탕이다. 볼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니 지금 이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 쇄신해야 하겠죠. 쓰레기 처리는 깔끔하게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